네, KG 모빌리언스 실적이 나왔네요.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 71% 증가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보합권 정도에서 등락을 보여주면서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1250원 선에서 움직임. 다만 거래가 오늘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러한 점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구원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1900선의 단기 지지 가능성을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한양증권 임동당 연구원입니다. 기술적인 반등 관점에서 낙폭과 대주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121선 부근에서의 지지력을 확인을 했다라는 측면인데요. 11월 반등 구간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근 연구원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그리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 섹터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견고하다. 그리고 보는 그 지수대가 이제는 1900선, 121선 조금은 좀 높아진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기는 좀 어렵다. 그만큼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낙폭과대주들 위주의 그런 전략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줄 전략을 보니까 11월 증시는 낙관하는 그 한 줄 전략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11월 증시 어떤 점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바라보시는 건가요? 예, 11월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이랑 그렇게 크게 그 관심사가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월 중에 어떤 주시장에서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면은 유로존에 대한 어떤 우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렇게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부분들이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주된 메인 이슈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1월 달은 상당히 부담이라는 것들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로존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단기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한 스페인 국가 차원에서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위험심리나 어떤 회피 현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그리스 같은 경우도 11월 초 중순에 어떤 회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회담 일정들을 지나가면서 그리스에 대한 문제, 구제금융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가 좀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뭐 유로존에 대한 어떤 위험 지표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은 11월 중에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관련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상당히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3분기 GDP가 예상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투자라든지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제 지표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진정이 되면서 11월에는 10월의 어떤 부진을 상당히 만회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로는 한 2,000선까지의 어떤 반등 구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가 많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의견 주셨는데 지금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이 환율이에요. 13개월 만에 1,100원 선이 무너졌고 오늘 1,090선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도 더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가 않다라고 보십니까? 예, 환율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에 대한 어떤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연관돼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쪽에서의 어떤 위안화의 강세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 대선을 앞두고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서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미 대선, 다음 주에 있는 그 미 대선 이후로
적어도 하락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부담이 경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11월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종 전략 주시죠. 사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좀 실적 전망치에 대한 어떤 하향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뭐 실적과 관련을 해가지고 나오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뭐 3, 4분기 추가적인 뭐 하향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전 분기라든지 아니면 전년 동기를 대비해서 이익성이 상당히 크게 제고되고 있는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 관심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 퀀트 모델을 통해서 그런 컨셉에 부합되는 업종들이 도출이 된 게 그 항공이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11월에는 한 번쯤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관심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원화 강세 수혜주들의 움직임들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공과 음식료 관련된 그 종목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